지금 우리 마을만으로도 10년이면 거의 반절 가까이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7가구요.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 보장을 해주면 구촌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비가 오르고 기후위기로 역인해가지고 삼중고에 지금 처한 상황이거든요. 농업 문제를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이제는 풀 수가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만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도시에 살다 보니까 농촌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대부분의 음식이 농촌에서 오는 거잖아요. 농업이 지켜져야 우리 밥상도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새 정부 들어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농민들의 변화의 요구가 거센데요. 최근엔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농민들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큰데요. 추가적인 개방 압력까지 이루어지면 지역 농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미래와 농민의 생존권 그리고 국민의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농업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페트로전북이 만난 사람 이슈인에서는 농도 전북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전 의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극한 호우 후에 폭염에 또 조금 지나면 또 태풍이 올 텐데 농민들 모든 국민이 힘듭니다만 이 날씨 변화에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역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후 위기라고 했다가 지금 2년 전에 물폭탄에 하우스 농가가 그렇죠. 기후 재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아, 이제 기후 재난이구나. 근데 이번에는 극한 폭우, 이제 극한자란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 되게 치수 계획이 물 관련해서 하루에 한 200mm 농촌은 뭐 이 정도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치수 계획인데 뭐 시간당 뭐 400, 300mm 오면 그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속수무책이고 그래서 또 이게 장마가 올 같은 경우는 장마가 빨리 와서 물을 한번 쏟아내가지고 그렇죠. 다 침수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가뭄이 쭉 오고 그러다가 늦장마가 또 오고 이제 농민들이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이게 워낙에 기폭이 심하니까 결국에 이 기후에 대한 피해는 농민들이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도 공감을 하면서 이 뜨거울 때 고열 열대야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좀 답답하죠. 예.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기후 위기, 기후 재난 하면 걱정이 그냥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집니다만 만약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식량으로 이어졌을 때 식량 위기가 식량 재난으로 이어졌을 때는 완전히 피부로 와닿는 것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을 치는 이유가 이미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왔어요. 이게 가뭄으로 인해서 아니면 물로 인해서 다 쓸어간다든지 이미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속에서 그렇죠. 자, 식량은 이게 대충 비교 우위로 뭐 값싼 농산물 수입해가지고 대체한다. 그 정말 아니란 생각이고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 자급률 기반을 몇 프로까지 유지할 거냐.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그다음에 세계 질서에서 경쟁력을 갖는 게 이제 식량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하나 때문에 수출이 마비되고 우리나라 수입이 농산물 수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근데 이 기후로 인해서 농산물 수급 구제 부족이 되면 실제 우리나라까지 농산물이 오는 거에 대한 문제는 금방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점을 저는 이재명 정부가 왔을 때는 농업을 보는 관점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여요. 오히려 그냥 지금 상황을 급급하게 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
장관 유임하는 걸 보고 아. 그럼 무슨 이유인가 속내가 뭔지 그러니까 예, 여러 농민들 가지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보는데도 그래도 좀 한계점이 보여서 예.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좀 해봐야 되는데 송미령 장관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우리 전국 농민의 의장 하실 때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우리 의장님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 네, 농업 윤석열 넘어가는 과정. 예,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셨고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 조기 대선으로 인한 새로운 정부에 그런 기대가 높았는데 그러죠. 지금 이재명 정부 민생 경제 또 국민의 안전 아울러서 이제 뭐 에너지 고속도로 R200 또 여러 그 방향들 AI라든지 이 국가의 전략 산업 속에서 농업은 조금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장관의 유임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인사를 뭐 송미령 장관 유임도 그렇지만 그때 도지사 때 이재명 예, 네. 대통령 도지사 때 만났을 때 좀 농업 정책 관련해서 좀 소통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GMO 수입 관련해서 소비자들 표기 문제, 예. GMO 수입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오히려 나한테 얘기해서 아 그러면 좀 바뀌겠구나 몇 가지는 농업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때 만났을 때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다가 그 다음에 식약처도 그대로 안 바꾸고 예. 그러면 농업에 대한 핵심은 다 그쪽에 이 카르텔로 인해서 지금 농업 구조가 농민들이 어려운 게 이 유통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이 그 농피아들이 있거든요. 예. 이 카르텔이 지금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방향을 틀지 못하게 잡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전혀 손 안 대겠다는 결론을 딱 왔을 때 좀 힘들겠구나 앞으로 농업 문제는 이런 생각이 좀 보통 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의 정부가 바뀌면 많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조금 아는 분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관료 사업에서 안 바뀔 바뀌면 것이다. 의미가 없죠. 라고 하는 그 카르텔도 지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안 그런데 바뀌면 의지마저 없으면 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가 지금 행보를 보면 재난이라든가 중대재해 사고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현재 예. 지금 타운홀 미팅 각 지역 세번 했죠. 다니면서 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또 현장 중심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데 농업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내용이 좀 있는데 아마 이런 또 다른 노림수로 한 템포를 넘긴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추측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통상본부장이 농업 문제를 가지고 전혀 농업계와 소통 없는 상태에서 농업의 개방은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것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여러분 식량으로 대입하면 바로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인데 그렇죠. 정부는 조금은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좀 결을 달리하고 있고 온도차를 좀 달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농업 추가 개방이라는 말을 꺼내서 이거 우리 또 농업 분야를 또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지금 농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쌀 개방할 때 그리고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던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개도국지위를 처리했어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면은 결국 이제 농업은 계속 개방하는 전제 조건으로 가는구나 했는데 이번 통상 협상에서 진행하는 미국의 요구는 뭐 깡패죠 실은. 깡패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발맞춰서 우리가 통상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관세 20%를 찾던 뭘 찾던 그건 한번 던지는 얘기예요. 예. 문제는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어떠한 입지로 갈 거냐가 전제 속에서 나는 깨지더라도 한판 지금 시기에서는 붙어야 된다. 예. 서로 붙고 나서 조정을 이건 아니다 나는 것들이 조정하면서 우리 주권을 좀 우리 역할을 찾았죠. 우리 이익을 좀 대변해야 되는데 방위비 분담금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래요.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미국에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네. 남북 관계에서 방위비 부담에 있어서는 미국이 역할하니까 나는 일정 정도 주둔비라든가 이런 걸 부담해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런 거니? 지금의 미국의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라든가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배치를 보면 중국을 겨냥해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해서 일단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이 전략이 다 바뀌었어요. 통상 이 기본적 군사에 대한 통상이 한미일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모든 게 시스템이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 주둔비를 우리가 준다? 우리가 내야 된다? 이제는 미국이 예. 우리한테 주고 우리한테 줘서 우리 한반도 남한 땅에 대해서 예. 이런 절차들을 좀 역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속에서의 농업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된다. 예. 농업도 식량의 자급과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권 이런 부분들이야 되는데 예. 오히려 GMO 문제 그다음에 실제 통상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역이거든요. 과수 분야라든가 농축산 축산 분야에 검역이 더 완화되고 개방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협상 카드로 미국의 요구를 일정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심각하다 보는 겁니다.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크게 발언을 하는 모습 보면서 옳고 그름에 있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의장님 말씀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상과 관련해서는 암묵적 시위를 했어요. 실은 반응에 대해서 암묵적 시위를 하고 어떤 트럼프가 뭔가 던지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조율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름의 전술적으로 보면 암묵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는데 이게 먹힐까? 근데 오히려 미국이 뒤통수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 전략 관련해서는 지금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죠. 기본적 주권에 대한 우리 실용 유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기본적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견제하고 가겠다. 미국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의 메시지는 한 번 정도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들은 좀 불안합니다. 예. 농업의 민생 법안, 농민 민생 사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불제, 농민 기본소득, 재보상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말씀 중에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 이것이 실제 농촌에서는 어떻게 더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방안 속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민생 법안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 비판의 대상이 또 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일단 하나하나 따진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양국관리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했던 게 기준 가격, 공정 가격이 제일 핵심이었어요. 이 핵심을 이번에 뺐잖아요. 양국관리법에서 이걸 농업 유통 및 식품산업 그 농안법에 안전 농안법으로 넘겼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지만 실제 이제 그 양국관리법이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는 목표 가격 옛날에 없어졌던 그 변동형 지불금에서 목표 가격이 없어졌던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실제 거기에 맞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없는 속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저는 양국관리법이 어차피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하기를 차라리 잘 됐다. 저런 법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논의해서 공정 가격을 넣고 목표 가격을 얘기했는데 또다시 후퇴하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체 대책법 그래도 대책법은 좀 더 보완이 됐고 일정 정도 좀 진일보한 게 있었는데 제가 본 제 대책법이 아니라 저는 전에도 이 얘기했었는데 기후위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물에 대한 이게 그 도시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물폭탄으로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는 게 그렇죠. 농업뿐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농업과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그래서 농업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 그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기준이 뭐 시군 단위 뭐 60억, 면 단위로 5억 이렇게 피해율을 가지고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데 지금은 재난 지역 선포로 문제를 풀 문제가 아니다. 실제 국지적으로 오는 이 피해액을 산정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 바로 특별법으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 법에 완전히 전환이 되었을 때 예. 농민들이 정부에 믿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약간은 뭐 발전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을 저는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햇빛 정책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 원자력으로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던 것들이 이제 햇빛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걸 좀 가지고 농민들한테 마치 소득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뭐 농지에다가 절대 농지에다가 영농형 태양광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친환경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체 에너지는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마을 단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마을에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제가 농사짓는 검산동 앞에는 국가천이 있고 도시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천이 3개가 있어요. 배수로와 예. 두월천, 원평천이 여기에는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태양 아래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하천 부지를 이용한 태양광이 그 지역의 그 지역의 마을 단위하고 연계해서 용배수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뭐 태양광 고속도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네. 예.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국가가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농촌에 예. 이게 마을 단위로 연결된 하천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데다가 태양광 에너지를 절대 농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야하. 왜 절대 농지는 우리가 식량 자급과 남북이 함께 살 수 있는 토대 이 농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존돼야 되는데 식량 작업을 위해서 농지가 지금 부족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왜 농지를 훼손하면서 태양광을 가지고 햇볕 정책이라고 하냐. 예. 이런 나대지 부지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게 마을 공동체까지 연결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소멸되는 지방자치 소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각 시군 단위마다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불금을 주는 네.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면 단위에 직불제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국가 소멸 문제는 공동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소멸 문제도 함께 해결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좀 더 그런 형태로 공공성을 가지고 그 이익이 분배되면서 함께 살면서 농촌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좀 전환되는 게 저는 햇볕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햇볕 정책 이런 거 이제 태양광 정책 네. 그것도 이제 논의에 할 수 있는 영농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절대 농지보다는 이 천변 배수로를 활용한 그렇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이익이 네. 환원되는 그런 정책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고민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페트롤 전북이 만난 사람 오늘 박흥식 전 전농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력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 전농 사무총장을 예. 그때는 젊으셨겠어요? 예, 좀 일찍 올라갔어요. 전농 사무총장 중에 최고 연소, 최연소로 예. 일찍 올라갔었죠. 예. 그리고 2010년, 2011년 김제농민회 회장을 맡고요. 2018년, 2019년 전북도 연맹 의장에 이어서 그 다음에 2020년 전국 농민회 총연맹 18기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도 저희 페트롤 전북에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다 의장으로서 네, 일하시고 살고. 또 주말에 오셔서 또 일하시고 네. 그러면서 그 짬을 내서 또 페트롤전북 출연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하시다가 농사, 농민, 농업, 농촌을 대변하는 의장까지 어떻게 가셨을까?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 길로 가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광주 5.18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행사를 했어요. 5.18 기념. 예. 5.18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라 퍼럭 18월 때인데 그때 이제 미술패 땅 전자 미술패 네. 땅 전라북도 미술패 땅 익산에 있었는데요. 땅을 이제 민미업을 만든 데 같이 이 미술패 땅 식구들하고 함께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걸개 그림을 그렸었어요. 예. 걸개 그림. 직접 이제 참여하셨죠. 예. 전두환 이 얼굴 그려서 네. 걸개 그림 3m짜리 처음 걸개 그림이 나왔을 때 운동권에서 예. 그걸 가지고 행사장에 걸어놓고 행사를 했는데 그 그림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이대로 유지 안 된다. 좀 더 안 좋다. 각자 이제 미술패 땅을 해체하고 각자 현장으로 가져온 것이 저는 이제 임실로 도망갔죠. 네. 임실서 이제 진짜 농사를 지면서 농민운동을 하고 싶어서 나는 농민운동을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임실 가서 1년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조직한 두 사람이 도망가는 바람에 나는 서울로 가야겠다. 난 여기서 못 산다. 같이 내나 농민운동 함께 하기로 해놓고 가을 가니까 난 저 소쩍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 떠나고 또 좀 있으니까 또 한 친구도 떠나서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농민의 기본 틀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두 사람이 떠나니까 막막했는데 김제 농민회를 만든다는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 아들의 대학까지 나온 부모님의 그 꿈이 있었고 그 희망을 저버리는 게 농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도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이 아들이니까 차라리 농민운동을 김제 가서 하자 해서 그러셨군요. 예, 이제 김제 가서 3년간 부모님하고 싸우고 제가 이겼어요. 예. 그 시간이 벌써 30년 넘었어요? 농사 지으신 지? 지금 40년째 넘어갔죠. 제가 86년도에 김제 왔으니까. 예. 86년도. 그러니까 전업 농업인으로 지금 시작하신 지가 40년. 이게 오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제 농민운동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김제에 동학 농민을 만들었고 수세 싸움을 했죠. 처음에 수세 싸움에서 그때 나이가 내가 26이나 5. 이 나이 때 마을 단위 교육을 하는데 그 자리 마을마다 그 자리에도 대책위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뭔 얘기를 했을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 어린 것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나를 봤을까. 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뭐 대학 나오고 또 이렇게 의식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지 않았고 농업에 더욱더 뭐 더 근데 부시했기 때문에. 이건 뭐 마을 어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을 대책위 구성해주고 막 그래서 정말 신났고 이런 문제를 공감하는 거라는 게 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쌀 농사가 어쨌든 뭐 주 재배였고 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쌀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쌀값 보장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인건비 오르고 자재값 올라서 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다 아시니까 어이가 없죠. 왜 이렇게 쌀값 이야기는 오래가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에는 물가에 쌀값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 것이 기존에 왔던 정부의 입장으로 쭉 왔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 쌀이다. 그렇죠. 그래서 쌀 정책은 끝까지 정부가 잡고 왔죠. 그렇군요. 그래서 쌀값을 유지하고 최대한 먹고 살 정도 죽지 않을 정도의 쌀값을 유지해왔던 게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고요. 이거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러면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노력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같은 면적에서 전에는 26 평균 1200평에서 26개 먹는 게 지금은 30개 넘게 먹는 정도로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 생산이라고 정부는 표현하는데 실제 면적이 줄음에도 농사를 짓는 것들은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쌀 정책은 농민들이 이 정책을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업자들은 난리가 아닙니다. 나락이 없다고. 나락이 없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정부가 지금 공매곡을 풀지 않으면서 쌀값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이 나락을 각 농협들이 나락을 갖고 있으면서 안 내고 있어요. 예. 더 비싸게 판다고.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적당하게 풀으면서 시장에서 나락이나 쌀값이 이렇게 돌아가야 소비자도 일정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유통이 이런 통제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인데 예. 저는 이 식량을 바라보는 관점은 쌀값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농민들이 사는 방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농업 기본법입니다. 그렇죠. 농업, 농촌, 농민 기본법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법 이 두 가지 축이 이건 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법이 근본적인 것들이 모태가 되는 법을 바꿔야 그리고 농업에 대한 관점의 철학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하고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이 함께 됐을 때 통일된 나라에서의 식량 자급률 기반, 농지 기반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방향이 설정된 속에서 정책이 가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난 문제로 형태로는 우리 농업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적으로 통상 요구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가기 네. 때문에 정확한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 있을 때 나는 통상에서도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들이 갈 수 있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이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네, 국민이 그렇죠. 먹거리 없이 우리 식량 없이 살 수 없는데 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헌법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그렇죠. 농업기본법이고 먹거리 기본법이다. 네. 이거 뭐 누구 농민만을 위한 그것은 개정이 아니죠.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당연하죠. 합니다. 정말 각국의 지금 전쟁 보고 있고 얼마나 일촉즉발 지금 우리 한반도도 위험합니까? 네, 그러죠. 거기에 또 기후 변화까지 뭐 정말 이게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태평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을 아니라죠. 가져야 됩니다. 아니라죠. 네. 지금 네. 현재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페트롤 전북이 만난 사람 박흥식 전 의장님의 삶과 농업에 대한 기본 철학 그리고 우리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김제를 지키고 도민으로서 또 농민으로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농민운동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뭐 지금은 기후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요새 고민하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간단하게 고민하는 게 AI 시대인데 예.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AI의 혜택을 어떻게 봐야 그래서 저희 검산동 같은 경우에 그 해창 관문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1m밖에 수위가 차이가 안 나는데 30mm, 50mm, 100mm, 200mm, 시간당 300mm 비가 왔을 때 우리 농지가 어떻게 잠식이 되고 피해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AI를 통해서 지도를 그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물 관리가 AI를 통해서 전국이 한순간에 몇 미리가 왔을 때는 어떻게 침수가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응책을 국가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는 이 기후 관련해서 예. 이 물이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한 나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모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 AI를 통해서 물에 대한 그리고 이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대비책을 세우는 예. 것들과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이 GMO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금 이게 이슈가 돼서 예. 먹거리 문제가 좀 더 국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농민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국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의 시간을 알아야 되고 땅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몸소 40년 동안 우리 박흥식 전 의장님은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단순한 농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로 이해하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지 이러한
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주 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페트롤 전북이 만난 사람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전 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